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제가 항상 1과목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무제운동에서 손가락이 5개인데요. 우리 무제운동에서도 오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 손가락은 뭐 하는 거다? 확인하는 손가락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과목은요,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사실 외울 것이 많다고 저는 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자주 보면 돼요. 왜?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시험에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10년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요, 열적인 성질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콘크리트는요, 열평창 계수는 상호는 범위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퍼 도시 전후이며 500도시에 이르면 가열전에 비하여 약 40%의 강도 발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가열되면 여러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콘크리트는요, 내 동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흡수력이 적은 골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콘크리트 염화물 이온이 일정량 이상 존재하며 철근 표면의 부동 피막이 파괴되어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기 쉽죠. 공기량이 동일한 경우에요, 경화 콘크리트 기포 간극 개수가 작을수록 내 동해성이 저하된다 아니고, 이게 저가 아니고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번은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우리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8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은요, 콘크리트에 유동성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한 유동화재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이것은요, 주로 유동화재는 나프탈렌 설폰산용 축합물이라든지 또는 멜라민 설폰산 축합물, 변성 리그린 설포산계 축합물을 쓰고 있고요. 폴리알킬 아릴 설폰산계 축합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인데요.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를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고 우리는 벽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흰 물질이 이렇게 벽면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벽화, 꽃이 피는 현상이죠. 콘크리트 중에 수산화 석회가 탄산가스에 의해서 중화되는 현상 또는 중성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중성화 현상 또는 벽화 현상 이렇게 하고요. 물 시멘트가 크면 클수록 중성화의 진행 속도는 빠르게 되겠습니다.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 알칼리성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산성의 성분이 돼서 부식되죠. 틀렸어요. 바로 중성화되면 콘크리트 내 철근은 녹이 싫습니다. 왜? 산소 화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는요, 붕화현상, 벽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수산화 칼슘 회사가 다시 탄산칼슘과 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84번입니다. 열가수성 수지 제품으로 전기열연성 또는 가공성이 우수하여 발포제 제품은 저온 단열재에서 널리 쓰는 게 뭐예요? 우리 가벼운 거 뭐죠? 항상 쓰는 게 바로 스틸렌이죠. 폴리스티렌이죠. 이거는 폴리스티렌 수지를 말해. 이거는 열가수성 수지입니다. 열을 가하면 녹아버리는 거죠. 열경화성 수지 뭐예요? 열을 가하면 더더욱 단단해지는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폴리스티렌 수지는요, 무색이죠. 색깔이 없죠. 투명하고 또 색깔을 입히기도 쉬워요. 착색하기 쉽고 내수성, 내약품성, 가공성, 전기절연성, 단열성이 매우 우수한. 그러나 조금만 잡으면 부서지기 쉽고 충격에 약하고 내열성이 작은 것이 단점이죠. 발포제를 이용하여 보드 형태로 만들어 단열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전기용 냉장고 내부 상자, 전연제, 방음제 등으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폴리스티렌 수지가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요, 비닐레더입니다. 비닐레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비닐레더는요, 색채, 모양, 무늬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둘째, 면포로 된 것은요, 찢어지지 않고 상당히 튼튼해요. 두께는 0.5에서 1mm이고 길이는 10m 두루마리로 만든 것이 바로 비닐레더의 특징입니다. 커튼, 테이블 크로스 방수막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목재용 유성 방부제로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단골손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방부성이 엄청 우수해요. 그러나 냄새가 지독해가 잘 사용하지 않죠. 악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불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이용되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크레오소트 오일이죠. 이 크레오소트 오일은 방부성이 좋죠. 목재가 검정으로 완전히 변화를 착색되고 악취가 있고 흡수성이 있습니다. 외관이 아름답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사용하고 값도 싸고 침투성도 크고 시공도 편리하지만 외관과 냄새, 악취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레오소트 오일이 되겠습니다. 87입니다.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발음 재료 중 여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여물은요, 발음에 있어서 재료의 끈기를 쭉 흘러내림을 방지하죠. 우리는 옛날에요, 지금도 흑백돌집이라든지 항상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 흙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바를 수가 없는 거죠. 흙 손질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물은.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발음 중에는요, 보수성을 향상시키고 발음 후에는 건조에 따라 생기는 균열도 방지하는 게 여물이죠. 여물의 섬유는요, 질기며 굵고 색이 짙고 빳빳한 것으로 근데 빳빳한 것은요 안 돼요. 빳빳한 것은 여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품이에요. 하품. 그래서 여물을 보면요, 집여물, 삼여물, 종이염, 털여물 등이 있고요. 주로 여물은 끈기를 부여하고 처짐도 방지하고 흙손질이 쉽게 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발음 중 보수성 향상이라든지 발음 후에는 균열을 방지하고 섬유가 질기고 가늘고 부드럽고 흰색일수록 어떻게 상품입니다. 섬유울이 올이 굵고 색깔이 진하고 빳빳한 것은 하품으로서 가격도 싸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88번인데요. 도장입니다.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유성도래죠. 유성페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성도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겁니다. 아마인유 등의 건조성 지방류를 가열 인하시켜 건조제를 첨가한 것을 우리는 보일류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일류와 안료를 혼합한 것이 유성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성페인트는요, 내알칼리성이 우수하고요. 유성페인트 내우석이 우수한 게 뭐? 상당히 얘가 약한 것이 단점이죠. 답은 4번입니다. 유성페인트는요, 내알칼리성이 약한 것이 단점이고 특히 미경화 콘크리트 모르타르에도 도색하면 변질이 또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목재의 강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목재는요, 목재의 건조는 중량을 경감시키지만 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목재는요, 중량도 경감시키지만 강도가 엄청 건조를 시키면 향상되기죠. 그럼 틀렸어요, 벌써. 벌목의 계절은 목재의 강도에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적 응력의 방향이 섬유 방향의 평행의 경우 압축 강도가 어떻게 인장 강도보다 큰 것이 아니고 작다.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가니까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일 감소에 따라 강도가 역시 증대되게 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가 아니고 90번째입니다. 90번째는요, 우리는 90번째 보니까 뭔 내용이냐 그러면 90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0번째를 보니까 목재 치수 표시로 제재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제재 치수. 그래서 목재는요,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로 이렇게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 여기서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제재 치수는요, 실제 제재 목재에 사용되는 치수를 제재 치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구조재, 수장재 치수를 나타내고 마무리 치수는 가공이나 조립이 완료된 상태의 치수인데 창호재라든지 가구재의 치수를 마무리 치수입니다. 그래서 창호재와 가구재 치수는 뭐라고 그래요? 제재 치수로 한다. 이거는 제재 치수가 아니고 이건 바로 마무리 치수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구조재는요, 단면을 표시한 지정 치수에 특기가 없으면 마무리 치수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거는 마무리 치수가 아니고 제재 치수로 해야 되고요. 제재 치수는 제재된 목재의 실제 치수를 말한다. 그래서 이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장재는 뭐 특기가 없으면 여기 일하는데 수장재는 역시 마무리 치수가 아니고 뭐요? 제재 치수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99번째입니다. 99번째는 재료비합 시 MgCl이죠. 이거는 간수를 말하지. 간수를 사용하여 백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건 백화 현상이 간수를 사용해 Mg니까 마그네시아를 말하는 거죠. 마그네시아 시멘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그네시아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로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잖아요. 염화 마그네슘 MgCl
수용액을 가하면 경화되는데 마그네시아 시멘트 또는 다른 말로 소렐 시멘트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5-99 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92호입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C3S나 C3A가 적고 장기 강도를 지배하는 C2S를 많이 함유한 시멘트를 가지고 우리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내항산 열성이 적기 때문에 땡 공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 뭐예요? 중용열 포틀 시멘트의 목적이 땡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죠.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수화 속도를 지연시켜 수화율을 적게 한 시멘트를 말하고요. 네 번째, 건조 수축이 작고 건축용 매스 콘크리트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열 시멘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알아둘 것이 큰 단면 공사, 땡 공사에 적용되고 방사성 차폐용 콘크리트라 그래도 건축용 매스 콘크리트, 땡 공사, 대형 단면 등에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도장공사에 사용되는 투명도료는 근데 투명도료는 바로 뭐예요? 바니쉬예요. 바니쉬를 다른 말로 뭐예요? 니스를 말해요. 니스를 우리는 바니쉬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당연히 그 자체를 보이게 하는 게 니스죠. 그래서 오일 바니쉬가 되겠습니다. 오일 바니쉬를 가지고 유성 니스인데요. 뭐 건조성 오일의 가열용에 휘발성 용질을 희석한 것이고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고 단갈색 투명도로 강택이 있고 강인합니다. 내수 내마모성이 크고 내우성이 작아 실내 목적의 투명 도장에 사용하고 건물 외장에 이런 두 가지가 바로 뭐요? 단점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창호의 특징은 거리가 먼 것은 공작이 연성이죠. 연성이니까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있죠. 우리나라 국산 차들은 차의 본넷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철판으로 만들어요. 근데 외국 차들은 뭐요? 지금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연성이 우수하지 알루미늄. 그 다음 도장 등 색상의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은 어떻게 해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중금속과 접촉 부식이 되고 알칼리에 약하죠. 또 내화성이 높아 방화문으로 사용돼요. 내화성이 높지 않죠. 알루미늄은 용융점이 6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화성으로 사용할 수 없고 용융점이 낮고 가볍고 이런 것이 알루미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그래서 내화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방화문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95번입니다. 95번은 굵은 골재 단위 용적 중량이 1.7kg per 리터에 절건 밀도가 2.65g per 입방센티미터일 때 이 골재의 공국률은 근데 공국률은요 원래 1 빼기 비중분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 비중이 얼마예요? 이 절건 밀도가 바로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중이 2.65니까요 골재 단위 용적 중량이 얼마? 1.7이 하니까 36%가 되겠습니다. 36%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5-59 페이지 29번 문제에도 출제되었습니다. 96번이에요. 96번은 금속의 방식 방법입니다. 옳지 않는 것이에요. 상이한 금속은 두 금속 인접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면 한다는데 안 된다. 금속이 어떻게 성질이 다른 놈을 두 개 붙으면 어떻게 해? 얘들은 어떻게 해? 부식을 발생시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용하면 답은 1번이고요. 균질의 것을 선택하고 사용할 때 반드시 큰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표면을 평활, 청결하게 하고 가능한 건조 상태로 유지해야 되죠. 큰 변형을 준 것은 가능한 풀림 처리. 풀림 처리하는 것은 열 처리의 기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물렁물렁하게 하는 걸 풀림 처리라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금속은 인접 또는 접촉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97번입니다. 미장 재료 중에서요. 고온 소성의 무수석구를 특별한 화학 처리한 것으로 킨즈 시멘트라고도 불리는 거 여기 알아둘 것이 있어요. 이것은 경석고 플라스터를 말하는데요. 이게 참 애매한데 원래 이게 KEEN가 이게 S거든요. 이걸 가지고 대개 킨즈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또 산업계에서는 킨스라고도 이렇게 표현대가 나와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맞춤법인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가급적 맞춤법을 하는데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저도 킨스인데 이걸 가지고 또 틀렸다고 막 항의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킨즈 또는 킨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경속고 플라스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킨즈 시멘트는요, 킨스 또는 이렇게 하는데 무수석골 화학 처리가 만든 것으로 경화한 후 매우 단단하고요, 또는 강도도 크고, 또는 경화가 빠르고, 경화 시 평창하고, 산성으로 천륜 녹슬게 하고, 수축이 매우 작습니다. 표면 강도가 크고 광택이 있습니다. 98번째입니다. 합성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야. 합성수지는요, 이거는 투광율이 비교적 큰 것이 있어 유리 대응 효과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착색이 자유롭고 형태와 표면이 매끈하고 미간이 좋죠. 흡수율, 투수율이 작으므로 방수 효과가 좋고요. 강도가 높아서 파열되기 쉬운 곳에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얘가 어떻게 표면 강도가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사실 강도가 높은 곳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017년 9월 23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요. 목재의 용적 변화 또는 평착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는요. 이게 목재가 있다면 바로 이 껍질 부분을 변제라고 해요. 변제는 일반적으로 심재보다 용적 변화가 크다. 당연히 크죠. 이렇게. 그 다음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평창 수축이 작은 게 아니고 무거울수록 어떻게 비중과 평창 수축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크게 돼요. 무거운 놈이 당연히 크죠. 연륜의 접선 방향이 연륜의 직각 방향은 수축이 크고요. 급속하게 건조된 목재는 완만히 건조된 목재보다 역시 수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0번입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 시공 후 강제 금속의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재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데 사실은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이게 강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장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 부식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플러스 모래 물을 혼합한 사용 장소에 따라 배합비를 달리하고요. 접착성, 보수성, 방수성이 우수하고 그러니까 접착성, 방수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녹도 안 써요. 그 다음에 균열 방지를 위해 성면가루, 플라이애쉬, 규산 벡터, 돌로마이트 석회, 소석회 등의 무기질 혼합제 또는 합성수지 혼합제를 섞어 넣기도 하는데 이때 종류 선정을 잘 해야 되고요. 사용 방법 등이 부적당하면 오히려 나쁜 결과 없도록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미장 재료 중에서 강제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재료와 가장 막는 것은 어쨌든 시멘트 모르타르, 마그네시나든 경석고, 보드용 석고 플라스틱 모두가 다 금속을 부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5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우리 종합장이라고 제가 항상 하는데요. 6번째 과목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